반갑습니다. 저는 레전캐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한국어판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버드 출신이 아닌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곳이 어느 나라보다 창업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졸업을 한 뒤에 선택하는 진로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이 아니라 사실은 창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대학원을 졸업하신 백민서 부대표님께서 이런 창업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분만 저희 회사 광고를 하겠습니다. 레전드 캐피탈은 중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벤처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저희 그룹을 보시면 레전드 홀딩이라는 지주 회사가 있고요. 저희 자회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가 레노보라는 컴퓨터 회사입니다. 2005년에 IBM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모토로라, 구글이 인수했던 모토로라를 저희가 다시 인수를 해서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에서 지금 2위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PC는 1위 업체입니다. 그 이외에도 레이콤이라는 부동산 회사도 가지고 있고 저희 그룹이 2000년부터 다각화를 시도를 해서 금융 분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레전드 캐피탈이라는 벤처 전문 회사와 호니 캐피털이라는 사모 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레전드 캐피탈은 200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20억 불 정도 규모의 펀드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180여 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21개의 업체를 상장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 저희가 한 11억 불 정도 되는 펀드를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중국에서 벗어나서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벤처 기업에도 저희가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사회자분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21케이크는 이름 그대로 케이크를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한 점은 온라인으로만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6개 도시에 진출을 해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2009년에 투자를 했고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콜센터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이 두 곳이 있는데요. 상해, 북경, 상하이, 베이징 이렇게 두 곳에서 생산을 해서 배송센터에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배송센터에 도착을 하면 배달원들이 지정한 시간에 맞춰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회사의 그 제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중국은 식품 안전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EO분은 가장 좋은 원료만을 써서 케이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다 사각형 케이크인데요. 원료는 동물성 생크림, 이 식물성, 동물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동물성 생크림은 사실 보관도 냉장으로 해야 되고 가격도 비싸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맛은 식물성 생크림에 비해서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초콜릿도 벨기에에서 수입한 초콜릿, 뭐 프랑스산 코코넛 이렇게 최고 원료를 써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밑에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뭐 식기라든지 양초라든지 포장 박스, 사실 에이전시에 의뢰를 해서 가장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제가 두 그림을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이런 그 둥근 케이크 일반적인 중국 베이커리점에서 볼 수 있는 케이크입니다. 근데 저희가 파는 케이크는 사실 한 명이 먹기 좋게끔 개별 포장도 해놨고 가격은 약 4배 정도 되는 한국 기준으로 봐서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판매 채널은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그러니까 콜센터 그리고 그 인터넷 최근에는 그 위챗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카톡 같은 그런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인데요. 그런 곳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주문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온라인으로 케이크를 팔다, 특히 먹는 음식을 팔다 보면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이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브랜드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문제 이외에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꾸준하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회사는 초기 단계에서는 오프라인으로만 광고를 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광고를 했는데 연예인 행사를 후원을 하거나 대사관 파티에 후원을 하거나 또 오피스가 모여있는 화이트 컬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시식회를 열고 브랜드를 알렸습니다. 저희가 벤처 투자를 할 때 크게 고려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품이라든지 서비스가 어떠한 독특한 가치가 있는지 차별성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성이 또 얼마만큼 경쟁 우위가 되어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향후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일수록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경영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큼 부합되는 능력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21케이크를 어떻게 실사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문 생산 그리고 온라인 판매 자체 배송으로 정리가 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문 생산의 경우에는 일단 재고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자상거래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재고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재고가 생기게 되고 또 많이 생산을 못했을 경우에는 기회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모델은 전혀 문제가 없죠. 반면에 5시간 전에는 꼭 주문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판매 모델의 장점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점포 임대료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송센터만 늘려서 하나의 공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고객 확보라든지 브랜드를 알리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배송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케이크라는 게 이렇게 친구에게 선물을 주거나 할 때 본인이 직접 사서 배달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지정해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송 비용이 발생되는 오프라인에는 그런 단점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걱정했던 건 이제 온라인 판매라는 이 모델이 얼마만큼 지속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고객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독특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맛집 소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중 전평이라고 발음을 해야겠네요. 따종디엠핑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사이트에서 21케이크가 항상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투자를 했었던 2009년 당시에는 고급 베이커리, 그러니까 한국 같은 이런 파리바게트라든지 드레쥬르 같은 매장들이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점은 일단 이런 온라인 모델의 단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을 했었고 현재 21케이크가 보유한 브랜드라든지 자체 배송 시스템이 향후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품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이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있는, 주문한 적이 있는 고객을 저희가 500명을 추출을 해서 하루 종일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62%의 분들이 친구의 추천으로 케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자상거래 중국 사이트들이 대부분 매출의 20%에서 30%를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오프라인 CCK 그리고 이런 후원회 외에는 사실 그다지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품의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케이크라는 게 사실 빵처럼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구매 반복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21%의 고객들이 본인이 먹기 위해서 구입을 했다는 점도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심사하는 기준이 이제 시장이 얼마나 크고 향후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여기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중국에서 베이커리 시장이 매년 30%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당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시장 자체가 매년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타오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100%씩 성장을 하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저희가 실사를 했을 당시에는 북경상해 두 지역밖에 없었습니다만 이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마지막으로 케이크만 팔고 있지만 생일 파티에 관련된 제품도 팔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성장성을 높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CEO 경영진에 대한 판단인데요. 이분 상당히 특이한 분이십니다.
사실 학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지만 식품업계에 10년 동안 일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케이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결정하고 제가 이분을 모시고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일본의 유기농 슈퍼마켓을 돌아다니시면서 잼을 30개 넘게 이렇게 사 모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미식가이시고 케이크 좋은 맛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차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아까 그 그림도 보셨겠지만 모든 케이크가 다 사각형입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케이크는 원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사각형만을 만들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싶다. 네, 그렇게 단순한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신선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문을 받은 뒤에야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 원료를 사용해서 비싸더라도 좋은 케이크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저희가 2009년에 투자했을 때 사실 그렇게 매출이 큰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많은 투자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뭐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없죠.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문제점이라고 하나 생각했던 거는 그 회계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케이크 카드를 판매하게 되면 사실 이 소비가 일어난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냥 팔면 그걸 매출로 다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매출, 원가 분석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품을 파는 그 전자상거래 모델이다 보니까 식품에 만약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브랜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리스크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너무나 경쟁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비슷한 모델로 모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리고 오프라인이 다시 발달될 경우에 이런 모델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큰 리스크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모방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만 30개 넘는 모방 사이트가 생겼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이제 22케이크라는 그래도 뭐 홈페이지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아직까지 23케이크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던 게 지역 확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6개 도시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변 지역에 진출을 했지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그 새로운 지역에 나가서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했고 또 토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짓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의 도전은 그 인재 유실 확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영업한 이런 인력들이 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가 특히 하나 큰 실수를 한 거는 온라인 마케팅을 사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 성공 방정식에 집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중국에 있는 바이두라는 검색 엔진이 있는데 거기서 21케이크를 검색을 하면 경쟁 사이트가 가장 최상위에 표시가 되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만큼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레전드 캐피털은 저희 그 투자 철학은 초기에 있는 회사를 발굴을 해서 좀 서포트를 잘해서 크게 키우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컨설턴트를 통해서 여러 면에서 지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투자한 전자상거래들의 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고객 관리 방안도 이 CEO와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탁 옵션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 부분도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핵심 인력 소싱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여기 CFO라든지 CMO라든지 인사관리 담당자도 저희 소개로 물론 다 채용이 된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서 채용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면접에도 같이 참가를 해서 그 적합한 사람인지도 저희가 같이 사장님과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벤더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까 그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아는 일본계 광고 회사를 소개를 해서 홈페이지도 리뉴얼을 하고 또 그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제가 케이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국 기업들
또 중국에 진출하려는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라는 시장은 정말 수많은 그 회사들이 난립하는 시장이고요. 또 특히 잘 되는 모델이 있으면 금방 모방이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제품이라든지 타겟 고객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방식에 있어서 차별화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아이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잘하더라도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 지금 가장 큰 베이커리가 지금 파리바게뜨죠. 한 3천여 개 매장이 있는데 중국의 도시 인구가 지금 50%를 넘어섰으니까 단순히 인구 비율로 계산을 하더라도 3만 개 정도의 매장이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니치라는 게 작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이 오프라인이 사실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급 제품을 팔더라도 온라인 시장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